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첫 번째 경기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 여전히 아직까지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언제 보내줄지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전 인터뷰에서 유럽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에 파리 측에서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합류 날짜 등을 전해주기로 했다라고 알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 유력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9월 13일 밤에 파리 측에서 합류 날짜를 정해서 알려줬다. 생각보다 빨리 보내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9월 14일 파주 NFC에서 진행된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에서 황선홍 감독은 파리에 확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파리 측에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일정에 관련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강인 선수의 상황에 클린스만 감독의 결단까지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최신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본래 지난해 9월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연기되어 2023년 9월로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 조별리그 2조에 속한 한국 대표팀은 9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9월 21일 목요일 밤 8시 30분에 태국전, 9월 24일 일요일 밤 8시 30분에 바레인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9월 13일 밤에 합류 허가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조금 전에 가진 언론 대상 인터뷰 9월 16일에 출국을 하게 되는데 9월 14일 훈련을 이제 소집을 했거든요. 이 현장에서 나도 답답하다. 이강인 선수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빨리 합류하고 싶어 하는데 파리와 합류 시점에 대한 조율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들의 보도를 보자면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공문이 오지 않았다. 협회와 파리가 현재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빨리 이게 결정이 돼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최소한 조별리그 한두 경기 전에는 왔으면 한다. 1, 2차전 시점에 왔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배경에는 역시 이번 시즌 동안 파리가 지금 아시안컵은 의무적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시안게임은 협의를 통해 보내줄 수 있잖아요. 1월에 예정된 아시안컵 기간에도 결정을 하는데 아시안게임도 빠진다. 이럴 경우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의 말에 따르면 아시안컵과 관련해서 협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16일에 있을 니스와의 경기도 출전하지 않을 정도의 몸 상태, 다만 이제 부상은 다 나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안컵 초반 일정에 배제를 해주는 부분은 클린스만 감독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황선홍 감독은 훈련하고 16일에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와 좀 시간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의 논의가 필요해진 것인데요. 일단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9월 A매치를 치르고 나서 이번에도 한국에 안 오고 유럽에 머물면서 특히 이번 주말에는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경기를 보고 이후 유럽파까지 점검하고 9월 말에 온다. 이렇게 이제 일정이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비판 여론도 거셌고 또 협회에서 설득을 했다라고 해요.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파 선수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9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33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취재진과 기자회견까지 한다. 최근에 이 외유 논란이라든지 다양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해명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아마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 관련된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결정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와서 협회와 이 차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이 요청한 아시안게임 이강인 선수의 합류 일정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인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까지만 하고 이동하는 것이에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가 유럽 시간으로는 9월 19일 화요일 저녁에 열리거든요.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빠르게 비행기를 탄다면 현지 시간 혹은 전체 시간을 보더라도 9월 20일 수요일에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9월 21일 시차상으로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때는 태국과의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날이죠. 이 경기는 뛸 수가 없습니다. 경기 당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차 적응도 하고 훈련을 하면 빠를 경우 바레인과의 9월 24일 3차전 경기에 교체로 뛰고 그 다음 16강전 일정부터는 무리 없이 뛸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컨디션 문제와 또 팀이 하나로 뭉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파리가 원래 원한 대로 마르세유와의 주말 리그 경기까지 뛰고 오게 될 경우에는 16강전 경기에도 이제 시차의 문제, 컨디션의 문제, 훈련을 통한 호흡의 문제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못 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있다. 그렇다면 만약 금메달까지 딴다고 했을 때 8강, 4강 결승 딱 3경기만 뛰게 돼요. 이 3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선수단 사이에 위화감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들을 선수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과정을 위해서는 조직력도 조직력이지만 심리적인 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최대한 빨리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정에 오지 못한다면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를 경우에는 최종 엔트리에 그냥 빼고 원팀으로 이강인 선수 없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아예 합류하지 않는 것은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늦게 오더라도 오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과 협회와 이강인 선수 모두가 파리 측에 챔스 도르트문트전을 치르고 합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파리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러려면 아시안컵을 그럼 늦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요 딜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에요. 황선홍 감독이 강수를 두고 조기 차출을 요청한 이유는 일단 9월 A매치 기간에 있었던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 즉 이 예선전이 중요한 게 23세 이하 아시안컵 본선이 내년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이 대회의 성적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4월 일정까지 이강인 선수를 부르긴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9월 기간 동안 치렀던 경기력과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번외 경기로 잡히긴 했지만 카타르전 0대2로 완패를 당했죠. 키르기스스탄과의 이 예선 첫 번째 경기에서는 1대0으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전은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결국 본선 진출에는 성공을 했지만 미얀마전도 85분에 두 번째 골이 나올 정도로 전반 5분에 선제골이 나온 이후에 추가골을 넣기까지 굉장히 지리한 1대0 상황이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막판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지만 두 수 아래의 약체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를 상대로도 좀 시원한 경기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아시아의 다른 팀들을 이강인 선수 없이 확실하게 압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세유와의 경기까지 치르고 온다면은 16강전을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 일요일 밤에 마르세유와의 경기를 치러요. 그럴 경우 9월 25일에 비행기를 타고 9월 26일에 중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9월 27일에 한국 대표팀이 16강전을 치릅니다. 2조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2조 1위가 될 경우에는 F조 2위를 만나게 되는데 F조에 어떤 팀이 올라오더라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 북한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이번 23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고전했던 상대인 키르기스스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 경기를 이강인 선수가 없다고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8강에 올라가면 개최국인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A조 1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한 중국이기도 하고 또 A조 1위가 B조, C조, D조의 3위를 16강에서 만나기 때문에 10월 1일에 있을 8강전의 상대는 거의 중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황선홍호가 이 중국과의 원정평가전에서 지기도 했었고 부상자도 많이 나왔었고 홈터스에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텐데 이강인 선수가 합류해서 치를 첫 경기가 중국과의 8강전이라면 컨디션 문제, 조직력 문제, 모든 전술적인 문제가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와서 훈련도 하고 경기도 뛰어봐야 된다. 최소한 바레인전에 발맞춰보고 16강전에는 선발로 뛰어보고 중국과의 경기에 컨디션으로나 조직력적으로나 최상의 경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8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최근에 연령별 팀의 성적이 굉장히 좋고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만날 수가 있고 결승에 올라갈 경우에는 한일전 또는 이번 23세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한국에게 완승을 거뒀던 카타르를 또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금메달을 따는 게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의 차출 사례가 이강인 선수와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시절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에는 홍명보 감독이 8강전부터 보내줄 수 있다라는 레버쿠젠의 회신을 받고 나서 그냥 엔트리를 제외해버렸어요. 원팀으로 가겠다. 사실 너무나 긴 공백이 있기도 하고 올림픽은 8강에 갈지 여부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 같은 경우에 엔트리 숫자도 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기가 어려웠고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동메달을 땄잖아요. 그 결과가 이제 옳았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상황들이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토트넘과의 계약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기 이틀 전에 보내줬습니다. 다만 시차의 문제, 호흡의 문제, 여러 가지 컨디션의 문제 같은 걸 생각해서 바레인과의 아시안게임 첫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물론 6대0으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2차전 말레이시아전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충격적인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는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키르기스스탄과의 마지막 경기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쉽지 않았다. 이때도 키르기스스탄이었잖아요. 키르기스스탄이 이번에도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이고 결국엔 이강인 선수도 빨리 와서 합류하고 적응하지 않는다면 아시안게임을 만만히 볼 수 없다. 다만 토트넘이 이때 아시안게임을 빨리 보내준 대신에 2019년 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안컵에 조금 늦게 보내주는 것을 협회와 협의를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조별리그 1, 2차전은 뛰지 않고 중국과의 3차전부터 합류를 해서 그 경기부터 출전을 했었거든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파리가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아시안게임도 보내줬는데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까지 보내줘야 된다면 사실 파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강인 선수가 자리를 비우게 되거든요. 게다가 파리가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병행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갈 경우에는 2024년 2월 달에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강인 선수가 모두 빠질 경우에는 로테이션 문제, 부상자 발생 문제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안컵이 말씀드린 대로 1월 12일에 개막하고 한국 대표팀은 1월 15일에 바레인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요르단전, 1월 25일에 말레이시아전이 있는데 일단 이 일정을 모두 소화한다고 가정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겨울 휴식기부터 계속 아시안컵에 합류를 해야 돼요. 즉 파리 생제르맹이 12월 21일에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1 경기를 치르고 나서 휴식기를 갖고 1월 14일에 랑스와의 경기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이 경기부터 2월 중순 이 릴과의 경기까지 쭉 결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경기를 리그에서 빠지게 되고 그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기를 빠지게 되니까 파리 입장에서는 아시안컵의 조별리그를 빼달라.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랑스전, 브레스트전까지는 출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스트라스부르전과 릴전만 빼면 결승까지 갈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탈락할 경우에는 사실 스트라스부르전만 빠지고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파리 역시 이강인 선수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빼주면 아시안게임에 빨리 보내주겠다. 이런 밀고 당기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만 결론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팀 훈련, 완전체 훈련을 모두 소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개를 했는데 공을 차는 훈련은 물론이고 자체 경기, 자체 미니게임 같은 것도 소화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9월 16일 토요일 새벽 4시에 있을 니스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황선홍 감독은 이 니스와의 경기는 일단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전달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했습니다. 경기 당일까지 컨디션을 봐야 되겠지만 무리하지 않겠다. 사실 프리시즌에도 허벅지 근육 부상이 있었고 또 한 번이 허벅지 부상, 햄스트링 부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주전 경쟁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에요. 일단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9월 1일에 마감이 됐지만 중동 이적 시장은 지금까지 열려 있었잖아요. 카타르의 알 아라비가 결국에는 마르코 베라티를 영입을 했습니다. 3년 계약에 무려 2천만 유로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개인 조건도 합의를 했고 파리도 무려 4,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조금은 하향세인 베라티를 내보내면서 확보했기 때문에 윈윈이 된 거래였거든요. 이 상황은 이강인 선수의 입지에도 다행인 부분이에요.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아센시오와 이강인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표 스트라이커 무아니, 프랑스 대표팀의 오른쪽 윙어 덴벨레, 리옹의 왼쪽 윙어 바르콜라를 영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모스, 아센시오, 이강인이 왔는데 공격수 3명이 더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도 남아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에서 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센시오와의 경쟁에서 앞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센시오도 최근 은바페가 복귀한 이후 리그왕 2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였거든요. 게다가 무아니와 덴벨레는 은바페가 친한 선수들이고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들이에요. 이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강인 선수가 앞서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라티가 나간 것은 이강인 선수를 미드필드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가 뒤를 커버하고 비티냐가 위아래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이르 에메리도 약간은 이제 박스 투 박스 느낌이고 솔레르도 침투형 선수니까 조율 능력이 있는 것은 이강인 선수뿐이거든요. 그래서 베라티가 나간 중원의 조율사 역할을 이강인에게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파리 입장에서 니스와의 경기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은바페 선수가 선발 출전한 2경기에서 3대1, 4대1로 랑스와 리옹이라는 강팀을 격파한 가운데 니스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올 시즌 성적은 현재 파리가 2위, 니스가 8위지만 니스가 1승 3무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릴전 1대1 무승부도 릴이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이고 로리앙전 1대1 무승부도 원정 경기였죠. 리옹과 0대0 무승부에 이어서 9월 A매치 휴식기 전에는 스트라스부르의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도중에 영입한 로리앙에서 득점력을 인정받으면서 합류한 이 모피 선수의
골도 터지기도 했는데요. 니스 같은 경우엔 최근 파리와의 맞대결 6번의 맞대결에서 3승 1무 2패, 파리도 3번밖에 이기지 못했고 지난 시즌 2번 다 이기긴 했지만 2021-2022 시즌에 컵 대회를 포함한 3번의 대결에서 2무 1패로 오히려 파리가 열세에 처하면서 컵대회에서 탈락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니스 같은 경우엔 2250만 유로를 투자해서 모피를 영입했고, 아탈란타에서 주전에서 밀리긴 했지만 1800유로를 투자해서 보가를 영입하기도 했었고, 사우스햄튼의 강등 속에 레프트백 페루도 임대로 데려왔고, 에스턴빌라의 모르강 쌍송을 또 임대로 데려와서 중원까지 보강을 해서 만만치 않은 스쿼드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스와의 경기도 쉽지 않은데 그 뒤에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치러야 됩니다. 일단 황선홍 감독의 얘기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니스와의 경기 뛰지 않겠지만 이 경기에 주력 선수들이 뛸 경우에는 도르트문트전에는 어느 정도의 선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뛰고 아시안게임에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 바르콜라, 하모스, 아센시오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겠지만 미드필드 라인은 지금 뎁스가 오히려 약해져 있어요. 에메리, 비티니아, 솔레르,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스가 있지만 이 어떤 선수들도 이강인 선수만큼 중앙 지역에서 빠우사가 되고 소유가 되고 조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마르세유와의 경기까지 치르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를 빼준다면 양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파리 생제르맹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클린스만 감독도 이 아시안컵 차출 문제에 동의를 할지, 이강인 선수가 너무나 중요한 유럽 커리어에 있어서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안게임에 어떻게 합류하고 또 이 아시안게임 경기는 어떻게 치르게 될지, 대진표를 보더라도 아시안게임에 분명히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고 2연속 우승을 했지만 단판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게다가 황선홍 감독에 대한 지도력과 전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팬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잖아요. 과연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멤버십을 통해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과 독점적인 정보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준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